소득만으로는 편안히 집 사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해외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었는데 이를 쿨엄이라는 단어로 내리쳐 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통해서 환율 문제, 그에 대한 제 생각까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이 총재는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다양한 지표를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다뤘지만 이번 환율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외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증가, 원화 통화량 급증에 있습니다. 원화 통화량이 달러, 유로와 위안화 대비 빠르게 많이 풀렸다는 게 이미 많은 지표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총재 발언은 이러한 잘못된 통화 정책에 대한 사과나 향후 대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는 데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 또 외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실제 국민연금 해외 투자 금액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저는 개인이든 국민연금이든 해외 투자하는 게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발언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대 학사,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IMF 경력까지 갖춘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물론 몰랐으면 더욱더 문제고, 어떻게든 통화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 의도로 쿨한 거 좋아하는 젊은이를 내세웠다는 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부터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미국 연준은 물가와 경기 부양을 저울질하며 금리 인상, 금리 동결을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에 계속해서 무게를 실으며 금리 인하를 해왔죠. 물론 최근에는 4차례 금리 동결을 해왔고 한국은행 총재 이번 발언들 속에서도 향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즉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는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기조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면 1.5%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는 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즉 한국은행은 약 4년 가까이 금리가 역전된 채로 보내게 되는 상황을 조성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젊은이들이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쿨해서인가입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근로소득만으로는 편안히 집 사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나마 주위에서 좀 먹고 살만하다, 부자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 보통의 회사에서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예금 통장에 쌓이는 금액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고 코인이 더 많이 오릅니다.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도 노동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성실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게 성실한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남는 시간 쪼개서 재테크 공부하고 열심히 모은 돈 마음 졸여가면서 리스크 감수까지 해가면 투자해야 성실한 게 되었어요. 이 와중에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입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피 4천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최근의 일이고요. 주주가 호구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거기다 국내 성장률은 낮습니다. 인구, 성장 둔화로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대출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정책이 국민의 해외 투자로 밀어낸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해외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었는데 이를 쿨함이라는 단어로 내리쳐 버리는 겁니다. 분노를 넘어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해외 주식에 4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해외 투자 행태를 문제의 원인처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인간성이 과연 있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물론 기재부에서 재차 양도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했지만 뒤에 상황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미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환율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원화 보유자인 국민들 돈만 녹아내리고 있는데 해외 투자에서 번 돈은 세금으로 더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부동산도 하지 말고 해외 주식도 하지 말고 개인은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 건가요?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말인데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결국 수익성 확대에 도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와 전략적 환해지 모두 환율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와프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달러를 빌려줘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푸는 것이고, 환해지는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할 때 앞으로의 환율 변동은 무시하고 현재 환율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환율로 고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환율은 항상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은 환율 프리미엄까지 먹으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지 비율을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전략적 해지를 가동하도록 규정이 있고, 실제로 2022년 제도 도입 후에 계엄 여파로 올해 초 단 한 번 해지를 했지만 이때마저도 1조 4천억 원 이상 손실을 봤다는 보고도 있죠. 물론 손실액이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환율 하락 요인이 없는, 즉 워낙 약세 사이클 하에서는 전략적 해지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노후 자산입니다. 연금의 목적은 딱 하나, 국민의 노후자산 보전과 장기 수익률 극대화예요. 통화정책, 경제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수익률 감소까지 감수하며 환율 방어에 쓴다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나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도 안 돼.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너네까지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 단기 환율 방어가 더 중요해. 괜찮아, 너네 쿨하니까. 이건가요?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조적 하락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든 일시적 안정에 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본질적으로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 구조적 성장 신호,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의 M2 증가율, 성장률 둔화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역전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년부터는 대미투자 MOU에 따라서 연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약정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면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어쨌든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리는 요인은 맞는 거죠. 즉 1,400원대 환율은 당분간 뉴 노멀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